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30, 4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직장인 81.3%가 제2의 인생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보니 전체 답변자 중 37.9%가 재테크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인생 이모작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시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한 분인데요. 6번째 시집을 발간한 시인 김철모 선생님을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철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시집을 발간하셨어요. 네,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익숙한 것들과 이별이라는 책을 이번에 발간을 하셨는데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익숙한 것들과 이별은 총 82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5부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부에는 제가 이제 공무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그동안 다녔던 국내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을 수록을 했고요. 2부에서는 제가 지금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골 생활에서 우리 항상 아침마당 만나는 길냥이 이야기, 어허허.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꽃들의 이야기, 네. 또 우리 가족 이야기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제 제가 중간에 익산 부시장을 하면서 네. 익산의 정취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백제왕도 익산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4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하면서 네네. 거기에서 느꼈던 그동안의 인생에 대한 논,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 40여 년 동안 공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을 이별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겠다는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좀 약간 시사적인 것들이 좀 있는데요. 네. 동학 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25년 만에 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일 경제 전쟁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내용으로 수록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이 돼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거나 좀 뭔가 애정이 가는 시가 있다면 어떤 시가 있을까요? 이번에 이제 6집에서 수록한 내용 중에 네. 작년 6월 달에 이제 현직을 물러나면서 임식이 있었는데 네. 퇴직자 대표로 제가 낭송한 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낭송을 했었습니다. 지금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뭐 짤막하게 예, 제가 원고를 보면서 잠깐 예. 소개하도록 한 소절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세상 물정 모르고 공직에 몸담았던 사회초년생. 중간 생략하고요. 푸부됐던 청춘은 머리에 잔소리 내리고 얼굴에 새긴 세월의 영광스런 흔적 작대기 4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한다. 40년간 사람과 놀았으니 이제는 자연과 함께 놀아야 한다. 가을의 조각 단풍잎 하나하나 모아두었다가 추억 들춰보면서 첫눈 내리는 날 인생이 이막 멋지게 새로 쓰련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의 인생의 이야기와 감정을 모두 담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집이 특별한 이유가 공직을 마무리하고 자유가 된 진짜의 우리 시인께서 예. 발간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감회가 아주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첫 시집을 낸 것은 2008년도고요. 작년에 현직에 있을 때 5집을 냈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공무원을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신분의 입장에서는 시의 소재를 찾는 것은 약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시집에는 조금은 사회 비판적인 시도 좀 실었고
또 우리 스스로 인간들이 자성해야 할 부분 이런 것도 내용을 포함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은 내용이 약간 시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비로소 이제 할 수가 있었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자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집 제목이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입니다. 예. 네. 이렇게 친 이유가 있을까요? 통상 그 시인들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시집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시를 쓰지는 않습니다. 시를 이제 여러 편 써놓고 네. 통상 시집 한 권을 묶으려면 한 80편 정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고 말 그대로 민간이 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저의 흔적도 좀 되돌아보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했던 40여 년간의 습관을 조금은 버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것들과 또 이제 맞닥뜨리라는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해서 마침 시 내용 중에 익숙한 것들과 이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번 시집의 제목으로 저희가 이번에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김철모 시인께서는 전라북도 인사 담당, 또 예산 담당, 예산과장, 행정지원관, 또 안전정책관, 뭐 인사 분야와 예산 분야를 뭐 두루 이렇게 거친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또 익산시 부시장까지 지내셨어요. 네.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시를 낸다라는 것이 뭔가 잘 안 만든다라는 느낌도 받거든요. 예. 첫 번째 이렇게 시집을 내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시를 쓴다고 하니까 네. 대부분 또 공무원들이 시를 쓴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요.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도 사람이고 네. 또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시를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초반으로 네.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다른 시인분들 시집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시를 제가 습작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시를 시작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시를 접하는 분들을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뭔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시를 접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시 좀 많이 힘드셨습니까? 네.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딱 틀에 박혔던 생활에서 조금 더 좀 여유를 가지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2000년 초반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고지 시각에 공무원의 틀보다는 조금은 다른 세상을 좀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해서 시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삶과 좀 마주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인께서 세상 밖으로 조금 나가기 위한 그런 탈출구였네요, 시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를 해보니까 네. 그게 결국은 공직을 수행하는데도 조금 윤활유적인 그런 요인이 돼서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공직 업무를 할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됐군요. 예. 그 2007년 시인으로 등단하셨습니다. 예, 이게 등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시집으로 등단을 하게 되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도부터 이제 제가 습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2007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서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한국문학세상에 예. 문학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인상 공모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공모를 했죠. 예. 근데 이제 뭐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때 제12회 설중면 문학 네네. 신인상에 제가 당선이 되면서 네. 등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갖고 오신 책 중에 해당되는 책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 출품했던 작품이 수록된 것이 네. 2018년도 4월달에 출간된 네. 그리운 고향 지사리야라는 책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여주세요. 있습니다. 예. 이 책이군요. 예. 예. 이 책 안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시 덕분에 예. 예, 신으로 등단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남다른 시집이겠어요. 의미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첫 낸 작품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고요. 네네.
그때 시점이 제가 이제 2003년도에 어머니께서 작고하셨고 2007년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그런 감정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네. 마침 2007년도에 등단이 됐고 그래서 2018년도 4월 달에 네. 그리운 고향 지사리 제가 이제 태어났던 곳인데요. 거기에 그런 제목으로 시집을 네. 했었죠. 주로 이제 이 시집에는 부모님, 고향, 또 어릴 적 친구들 뭐 그런 내용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서 공직자 생활하실 때 시를 쓸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의아해했죠. 네. 네, 의아했고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고향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시집을 읽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혼자 많이 울었다.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공감대가 형성된 예, 그래서 거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시인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작품으로 내놓는 것이지만 독자와 소통,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고 예. 그 이후도 그런 시풍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주변에도 이렇게 한번 시 한번 써보아 이렇게 하기도 했나요? 저희 동료들한테는 제가 이제 뭐 그런 관심 갖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권했는데 쉽게 도전은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를 예, 쓴다는 예, 게 예.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네. 제 시의 스승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저 혼자 독학한 것이라서 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감정이 있으면 다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네. 그걸 어떻게 이제 글로써 표현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그건 뭐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래서 동료들한테 권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제 주변에서 그런 동료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의 주제가 오늘 인생 이모작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이번에 또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떻게 또 살아갈까 고민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꼭 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도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단순히 뭐 문학이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걸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가령 악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을 취미 삼아서 전국이나 세계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처럼 아예 시골로 들어와서 네. 다시 옛날에 추억으로 다시 묻혀가는 것도 좋은 인생 이모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취미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인께서도 처음에 시 쓰실 때 나는 시인이 되겠어. 시집을 발간해서 나는 정말 떼돈을 벌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처럼 이제 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공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윤활유를 치면 어찌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죠. 시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게 이제 2007년도 얘기고 그때 2007년도에 제가 이제 같이 시작했던 것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나는 대로 네. 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가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네. 저도 만족하기도 하고 또 시를 쓰는데 사진이 도움이 됐던 것은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을 물론 메모는 하지만 그걸 다 담을 수 없으니 이미지화가 안 예, 되죠. 사진으로 담아서 집에 와서 모니터에다 그 사진을 띄워놓고 거기에서 다시 시상을 구상하는 그런데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부터 뭐 바쁜 일정들이지만 하나둘씩 뭐 취미를 갖고 사는 것도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인생 이모작에 맞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시를 읽고 쓰고 하는 게 우리 시인께서는 힐링의 도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인은 억지로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순간적으로 말 그대로 착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핸드폰에다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시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밖으로 꺼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라서 네. 저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고 있고 종교적에서 보면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마음이 답답할 때 친구라든지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예.
그런 측면에서 시를 쓰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블루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우울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럴 때 뭔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시 한 편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번에 이제 6집에 수록된 시 중에 네. 코로나 관련된 시가 몇 편 있는데요. 네. 거기 중에 봄꽃 피는 그날까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예. 서로 기도하고 지금 이제 또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코로나는 반드시 이길 거다는 그런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한 구절 짤막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봄꽃 피는 그날까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코로나 열 꽃을 환한 봄꽃으로 피워낼 것이기에 봄꽃 피는 그날까지 가족과 나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생산 없나드는 한우와 자신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척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 영웅들, 간절한 소망으로 마음을 보태는 서민들 꼭꼭 이겨내고 지켜내리라. 거뜬히 일어날 수 있게 오늘 또 내일 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봄꽃 활짝 피던 그날 돌아온 벗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상봉하는 그날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향인 정읍으로 귀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위해서 귀향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계획을 해서 가신 걸까요? 귀향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특히 뭐 요새 50대, 60대 전원 생활이 노망이잖아요. 예. 근데 실행을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태어났던 곳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업상 공무원을 했었고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었으니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귀향을 했는데 네. 처음 내가 나감하고 돌아옴이 본디 하나다. 이게 통상 뭐 한자 용어로 출처 동규라고 쓰는데 네. 결국은 내가 나갔던 대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쓰려고 하면 이왕이면 시골 그리고 또 고향으로 가면 시 쓰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 당호를 경덕제라고 지었습니다. 경덕제라는 어떤 뜻은 예. 어떤 뜻이냐면 글로서 큰 덕을 쌓는 집이다. 그런 내용이 돼 예. 있고요. 경덕제의 출처를 보면 과거에 고려시대 때 국자감 산하에 4개 단과대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덕제였습니다. 근데 그 경덕제는 뭘 가르치냐면 중국의 고전에 나와 있는 시경, 사서상경에서 나오는 시경을 가르쳤던 곳이 경덕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용해서 제가 현재 저희 당호를 경덕제로 지었고 네. 백담 백종희 선생께서 그걸 써주셔서 서각을 해서 현판에 그래서 저희 현관에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 귀향하실 때 사실 뭐 시인 본인만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 어렵잖아요. 네. 예, 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아내께서도 분명히 동의를 해줬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네. 대부분 남성들이 그런 꿈은 꾸지만 그렇죠. 대부분 아내분들의 반대로 예.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는 그런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없었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전원 생활의 꿈은 있었고 그렇지만 실행을 못했었는데 마침 저희 집사람이 시골로 가서 공무원을 마무리하고 살면 어쩌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네. 제가 흔쾌히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
저희 집을 지었습니다. 뭐 업자한테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업자를 불러서 네. 저희가 일꾼들을 불러서 직접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뭐 그런 꿈이 있다면 예. 시도해보는 것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예.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내분을 위해서 그렇게 고마우시니까 나중에 시를 한번 또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시집에는 여러 편이 예. 집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담겨 그리고 또 있군요. 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잘 커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아져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즉석에서 한번 좀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있다고 하시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철모 시인께 고향은 어떤 의미일까 또 궁금합니다. 저는 고향은 부모님의 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의 품은 포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향은 저는 부모님의 품과 나란히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시를 계속 쓰실 거잖아요. 네, 시만 쓰실 건지 아니면 또 글을 하고 계시니까 뭐 다른 장르도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의욕도 있으신지도 예, 궁금해요. 그동안에 저는 이제 주로 서정시를 저희 시풍은 서정시를 고집해 왔고요. 예. 물론 이제 시를 쓰다 보면 문유시도 쓸 수도 있고 약간 저항시라고 할까요? 민중시도 쓸 수는 있을 예, 겁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서정시를 제가 써올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일간지에 거의 뭐 칼럼을 많이 여러 번 썼습니다. 거의 한 네. 300여 편 썼는데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최근에 숲별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쩌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약간의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장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가 하고픈 것들이 많아서 네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기타를 좀 배우고 있는데 또 음악적으로 하십니까? 기타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고 나중에 작사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부 뭐 그런 작사할 수 있는 내용을 주면 예. 작곡을 해주겠다는 분이 좀 있어서 오, 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김철모 시인께서는 인생 2모작이 아니라 3모작, 4모작을 하고 계시네요. 또 하나는 이제 서예도 좀 관심이 있고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지역의 역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옛날의 문헌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는데 지역 향토사에 대한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해왔던 사진도 좀 이제 시간적 여유가 가지고 있으니까 예.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철모 시인에게 글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글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글이라고 봅니다. 다만 말은 쉽게 뱉을 수 있지만 글은 쉽게 쓸 수가 없는 것이라서 글은 결국 말보다도 더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글이 자기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향 어머니 품에서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또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쏟아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